핫쌤입니다. PC의 자료 해석 문제를 눈으로 풀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군요. 계산을 전혀 안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학생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25 빼기 7은 얼마냐? 누구나 알죠.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계산력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수포자들은 사실 자료 해석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요. 자, 이 문제 2009년도 피시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수 크기 이거 판단하는데 필요한 스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차입 규모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측 데이터입니다. 직접 세다, 재다 그 데이터라는 얘기죠. 통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 10억 원 킬로미터죠. 역시 실측 데이터입니다. 자, 밑에 판단 기준이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보기가 4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죠. 그리고 주어진 수식 그 계산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진술 이것은 맨 마지막으로 넘겨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먼저 보면 통행료 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묻고 있죠. 그래서 통행료 수입 전년 대비 계산해서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 실제 차익값을 계산해서 비율을 구할 것이냐? 아니죠. 차익값만 보면 됩니다. 자, 각 연도별 차익값을 보면 200, 200, 200 그러다가 400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다가 푹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비율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프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자, 디귿을 소거하면 남는 것은 1번, 4번이죠. 자, 기억, 리언, 리언, 리얼. 자, 리얼은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좋습니다. 기억을 보고서 판단하면 되겠죠. 기억. 자, 킬로미터 당. 이 당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분모, 분자 관계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 두 개의 분모, 분자, 즉 분수 크기를 비교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것을 반대로 두고 있죠. 분모를 위에 두고 분자를 밑에 두는데 이 문제는 출제자가 워낙 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공식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계산할 거냐? 그렇지 않고 배수 단위로 보는 겁니다. 자, 분모를 2000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6, 22, 27, 14, 28, 16, 29, 18 그런데 여기서 자, 분모의 차이값 거의 550이죠. 분자의 차이값은 350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모의 증가분 그리고 분자의 증가분 이 관계에 따라서 분모의 증가분보다 분자의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겠군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2002년도 연도 말 부채 잔액 대비입니다. 이때 대비는 나눗셈이겠죠. 당해년도 지급이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다. 결국은 자, 이 값과 이 값, 이 값과 이 값의 관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26을 올리고 여기에 953을 올리는 거죠. 자, 분모 크기 비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2000이나 뛰었습니다. 근데 분자는 거의 25밖에 안 뛰었죠. 그러면 비율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리얼이 남았는데 이 리얼은 제시하고 있는 이 산식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분수 크기 비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되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연습을 하고 있던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모와 분자 관계에 따른 비율 크기 판단은 배수 단위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NCS든 PCS든 여러분들의 계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소수점 단위로 계산해 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수 단위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관계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모 크기의 변화에 따른 분자 크기의 변화, 정과 분의 변화, 그에 따른 비교, 이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서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NCS든 PCS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죠. 자, 니은을 보세요. 자, 서울과 부산 그래프 기울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세 가율이죠. 전세 가율 공식은 매매가분의 전세 가격입니다. 그러면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경우의 수는 일단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경우, 이게 제일 첫 번째 경우의 수죠. 두 번째는 자,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전세 가율은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데 이 크기가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더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세 가율은 올라가죠. 이와 같은 경우 수를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전세 값이 크게 내려서가 아니라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떨어진다. 실제 공식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볼 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신문기사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아니라 지수가 변하면서 전달에 비해서 하향 추세죠. 이와 같은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잡아보면 매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하향 추세이거나 매매 가격은 오르는데 전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자, 매매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오르는데 그 정가분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 가격의 정가분, 전세 가격의 정가분 크게 비교해서 매매 가격 정가분이 더 크게 나타나면 지수는 적게 나타나죠. 이와 같은 경우 수를 여러분들이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PCM 문제이든 NCS 문제이든 어쨌든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쉽게 문제 풀 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오히려 수포자가 더 유리합니다.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단 배수, 이 배수 관계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못하면 안 되죠. 자, 개념에 대한 이해,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 유형들 여러분들이 익혀주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 타러 갈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